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누구나 원하는 소망 또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까일 텐데요. 자, 그 방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저희 머니맨에서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 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맨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머니맨 오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24시간 활짝 열려있는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48번, 02-2128-8548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SNS에 토마토TV 또는 머니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호원 개발의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성남 그리고 왕십리 그리고 광주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성남 지역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에 성남 지역에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어요. 오후 1시 30분이고요. 위치는 성남 메종드베르 4층 샤르망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왕십리 지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첫날 전문가님 왕십리 지역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역시 시간은 같습니다. 1시 30분 디노체 컨벤션 웨딩홀 7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광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7월 2일 화요일이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으로 찾아가시면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나에게 맞는 맞춤 정보, 알짜 정보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요즘 좀 서울 부동산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일반 아파트까지 조금 상승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재건축 단지에서 먼저 이제 지금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가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게 전반적인 흐름이라 보긴 그렇습니다만 강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은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네. 그 안정화 정책에는 대부분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소득이 늘어났을 때 차익에 대한 그 세금의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은 공급량이 지금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맞아요. 줄어들면서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의 한 20km 내외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3기 신도시를 이제 만들면서 서울의 집값을 전체적으로 좀 낮추겠다 하는 정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된 도시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네. 기본적인 주거지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죠. 네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남 광역 복합 개발, 네. 그러니까 삼성역에서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지하 도시부터 해서 광역 교통망도 이제 형성하고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 수색 역세권 개발,
또 뭐 저기 용산이라든지 아직 맞아요. 개발해야 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해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인 상황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의 경우에는 30년이 넘어서 자동적으로 재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E등급, D등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게 돼 있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이 재건축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올해 말부터 이제 그 삼성역 GBC라든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런데 살 집은 새로 지어진 집들은 없어진다면 네. 공급이 없고 사람들은 몰리게 되면 집값이 많이 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네. 특히 재건축이 지금 대치동 쪽 이쪽에 그 음마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좀 대표적인 거기, 곳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 하는 측면으로 이제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늦출수록 나중에 더 큰 폭의 폭등의 문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보통 그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점차적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걸 규제 일변도로 가다 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리모델링 시장 쪽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조금 그렇죠. 더 진입 장벽이 낮은 네. 리모델링 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있는 거군요. 이제 리모델링 시장하고 그다음에 후분양제 시장. 후분양제 시장이라는 네. 거는 이제 주택 보증 공사라 해서 HUG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변 가격보다 뭐 105%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반포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 가운데에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호가가 나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뭐 굉장히 좀 많이 가격을 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제 건축 공정률이 80%가 넘어가게 되면 이 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포라든지 또 대치동의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 분양분을 후분양제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그 공사 비용을 자기들이 직접 충당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워낙 좋고 분양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네.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공사와 재건축 그 주최하는 시행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재건축자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워낙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화가 됐어요. 뭐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리모델링이 좀 진입 장벽이 낮기는 하지만 그만큼 좀 사업성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그 아파트를 전체를 다 부수고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의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평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직 증축이라 해서 용적률을 조금 이제 상향시켜서 위로 일반 분양물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최경환 당시 이제 재정부 그 부총리죠. 경제부총리가 이제 30년으로 그 기간을 낮추면서 상당히 많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규제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D등급, E등급 안정성 검사에서 받기가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네.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좀 권장하는 측면에서 15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B등급일 경우에는 또 이제 일반 분양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지금 언제 재건축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재건축을 진행을 하느니 아예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서 조금 더 확실한
네. 새 아파트 형태로 가겠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3, 4년 뒤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한 30년 정도가 갈 수 있는 구조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자, 재건축이 시행이 좀 어려워지니까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바꾼 아파트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뒤에 화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 조금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적게 나와서 네. 좀 보시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성남 지역과 함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에 보시면 개포 우성, 대치 성경, 뭐 송파 또 보시면 잠원 다 이쪽 분야입니다. 이쪽은 지금 그러네요. 재건축 네. 분양으로 일반 분양 들어갔을 경우에 매수자들이 뭐 보통 물론 금액대가 보통 평균 4,700에서 5,000 정도 할 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가. 근데 그 정도로는 지금 그 HUG에서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분양제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리모델링으로 가든지 해서 지금 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가고 있는 아파트들인데 네네. 보시면은 성북 지역, 그러니까 강북 지역이 아니라 강남 강남. 지역하고 이 성남. 분당 지역에 네.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남 지역에 이어서 네. 성동구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이 성남을 조금 한번 더 그럴까요? 보시면요. 조금 더 볼게요. 성남 지역을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네, 성남이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성남 구도심 지역이 있죠. 여기 중원구, 수원구라고 불리우는 이 구도심 지역이 이제 위례랑 맞물려 있는 곳이 이제 중원구고요. 이쪽 밑으로 나오면은 이제 이게 수정구가 되는데 이 수정구 이쪽은 전부 다 그 중원구하고 수정구 쪽은 이제 재개발이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5월 달에 여기 금강에서 이제 그 민간하고 공공을 같이 LH랑 같이 해서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공 분양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민간 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한 8년 정도 전매 제한이 걸려야 되는데 1년 6개월로 이렇게 짧게 줄였어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 그 판교 JC 이쪽 사거리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기존에 이제 동판교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2 판교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판교 제로시티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 생깁니다. 여기가 일단 1구역이고요. 여기는 거의 이제 토지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요 밑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 판교 테크노밸리 2차인데 여기는 아직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 위쪽에 또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당이 지금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고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4차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이 집적된 그런 자족 도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그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런 2차 신도시처럼 자족 기능이 강화된 곳 이런 곳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하고 판교가 가장 이제 성공한 신도시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옆에 새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반면에 기존의 분당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재건축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그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많이 지었습니다. 일산하고 또 분당 그 외 세 군데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재건축을 바로바로 지금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자동 이런 지역에 있는 아까 도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시장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가격들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분당은
현재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서 리모델링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말에 준공되는 제로시티라고 불리는 1구역, 네. 그 다음에 2023년 정도에 또 이제 형성이 되는 3 테크노밸리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고동지구가 또 있어가지고 이쪽이 사실은 대중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서울에는 더 인접성이 가깝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분양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지도가 지금 안 나와. 여기 보시면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가 있죠.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도 그 분양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골프장이 끼어 있고 그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판교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동판교나 이쪽 테크노밸리 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남 지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모델링 시장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성동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성동구 하면 뭐 왕십리 그리고 서울숲 뭐 이런 지역들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이 성동구가 저 건너편 쪽에 한강을 건너보고 있으면 압구정동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은 이 강남의 접근성으로서 성수대교 뭐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 성수대교를 건너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뚝섬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뚝섬 주변에 이제 서울숲이 있고, 서울숲을 끼고 이제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강을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이제 뭐 갤러리아 누구 뭐 네. 이런 데들이 트레제 뭐 이런 식의 그 고급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이 그 성동구 특히나 이제 성수지구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뚝섬역, 성수역 또 저쪽 편으로 내려가시면 좀 밑으로 건대 내려가면 입구역. 건대 입구역까지인데 이쪽 라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현재 바뀌고 있는데, 특히나 성수 전략 지구라고 해가지고 네. 한강을 끼고 있는 저기가 이제 1, 2, 3, 4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1지구, 3지구, 4지구는 이미 이제 승인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지금 보고 있고, 네. 단지 2지구만 토지 주민들의 75% 이상, 주민 동의 75%를 받아야만이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66%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2001년도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내년 3월이면 내년 3월까지 75% 넘지 못하면 네. 이제 그 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지구가 빠지는 예.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원래의 그림에서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지구가 이제 빨리 그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주최 측에서 볼 때에는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가장 늦은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는 계속해서 이제 승인이라든지 또 공공시설물은 1, 2, 3, 4 지구를 동일하게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기가 지금 오세훈 시장 때 처음으로 이 용적률을 한 400%까지 풀어주면서 50층을 지을 수 있는 한강변의 유일한 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 평당 1억까지도 거래가 되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이지구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요번에 그 50층 승인에 대한 부분이 좀 보류가 되면서 네. 이쪽 지역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조금 고민을 그러네요.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왕십리하고 성수지구 사이에 있는 게 중랑천입니다. 네. 중랑천이 이제 밑으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중랑천을 건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왕십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양대역 주변 행당동, 왕십리,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도상에서 보면 왼쪽 편 아래쪽이 그 금호 옥수지구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변 성동구 전체가 지금 다 바뀌어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기 그 중랑천을 끼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시멘트 공장이 이제는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다시 또 이제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형태의 복합 도시가 네. 복합 지구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이 성동구 전체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네, 곳이라고 그러네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변화를 하려고 엄청나게 준비가, 많이 네. 바뀌고 있다. 그리고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선, 뭐 1호선, 5호선, 뭐 또 굉장히 그렇죠. 많은 전철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왕십리 자체가 또 많이 바뀌고 마장동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쪽 성동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동산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또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네.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네. 또 그 이지구 때문에 또 고민 많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7월 1일에 그 지역에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지역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광주는 네. 어떤 이슈 있을까요? 광주는 뭐 워낙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대전과 대구하고 합쳐서 지방에 이제 지금 가장 분양 시장이 핫한 곳이죠. 네. 최근에 그 봉선동 지역에서 분양을 했을 때 68대 1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문제는 지금 오히려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반기지가 않는 구조다. 왜냐? 광주시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시장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분양이 될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시장 상황이 있기도 한데 네. 또 하나는 지금 예금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돈이 1,200억이 좀 1,200조가 넘습니다. 네. 그 얘기는 현금성 자산, 유동 자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어디를 뭐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은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의 광주광역시 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곳에 투자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 네. 거기다가 광주는 현재 정부에서 뭐 청약 조정 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에 어느 것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청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3개월까지만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은 공공 분양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2,300만 원이 넘어가는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2배가 뛰어버렸어요. 뭐 1,100만 원, 1,200만 원 하더니 최근에 2,300만 원까지 이제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좀 이 열기를 이상 열기를 과열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걸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광주 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어려워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이제 분양 시장으로 좀 바뀌어져 간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하시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 열기가 좀 식은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이 지역에 근데 또 하나 소식이 있잖아요. 네. 광주 도시철도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착공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식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지도를 화면을 보시면 좀 나오실 수 있을 건데 네. 광주광역시가 지금 그 1호선 라인 밖에는 없습니다. 이 지도가 아니고 그 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호선이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착공이 들어가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2호선처럼 순환선이 되는데 네. 1차적으로는 광주시청에서 이제 광주역까지 총 한 17km 가까이를 먼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정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위쪽으로 도는 선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사업 진행을 시작을 해서 아직 뭐 언제
끝난다는 것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 구간은 옆에 지선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네. 저렇게 해서 이제 광주 도시철도가 이제 형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이제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네. 광주도 기본적으로 도시가 이제 한 번 정도는 한 3,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그 이상 과열되어 있는 네. 아파트 시장은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같이 따라가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움직이셔라.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지역에 관한 소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광주 지역도 부동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꼼꼼하게 좀 체크 받아보신 후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내용 외에도요, 다양한 소식들 세미나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 지역은 6월 27일 목요일에 준비되어 있고요. 성남 메종드베르 4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 왕십리 지역은요, 7월 1일에 만나보세요. 월요일이고요. 역시 시간은 1시 30분으로 같습니다.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 웨딩홀에서 진행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광주 지역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광주 지역 정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e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머니맨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다, 또 나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의 전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48번, 02-2128-8548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함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 서대문구 북가자동 313-6번지 다세대에 저 거주 중인데요. 네네. 2016년 9월에 매수해서 지금 거주 중인데 이사 계획이 잡혀서요. 네. 네,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지금 이 집을 지금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전세로 했다가 4년 후에 매도 시기를 다시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앞으로의 네. 좀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또 투자 전략을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자동입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살고 계신 이 지역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금 다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가재울 촉진지구,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도 이제 또 수색, 네. 그다음에 증산 촉진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지금 그 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지도를 보니까 다 이렇게 빌라촌이더라고요. 그 거리 네. 전체가 다. 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근에 지은 빌라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네. 2005년도에 준공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이제 대규모의 재개발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면 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네. 근처에 있는 집들이 임대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임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 지역의 뭐 잠실 단지들이 전부 다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네. 강동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네. 주변에 이제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이 아파트는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수가 조금 작아요, 그죠?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파나 4년 뒤에 파나 가격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거를 정리를 이번 해는 아니더라도 네. 4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상황이 맞고 가격이 맞으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이려면 또 앞으로 한 15년, 20년 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장기가 아니라 초장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를 임대 수요로 두기에는 평수 자체가 주변 상황에 맞추었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로운 곳을 한번 갈아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48번, 02-2128-8548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SNS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토마토TV 또는 머니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쪽지라든지 또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채택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머니맨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같이 좀 따뜻한 소식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부동산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또 내가 듣고 있는 정보들, 정말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정보, 정말 진짜 정보는 어떤 건지 모두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머니맨 여러분들께 항상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또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 외에도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일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신가요? 종로구 창신길에 있는 주택인데요. 네, 창신길 정확한 주소 어떻게 될까요? 104-7. 창신길 104-7번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여기에 필지를 2개 가지고 있다가 한 10년 전에 뉴타운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때 하나는 팔았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럼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계신 되는지. 필지는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29평이요. 29평의 필지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의 좀 향후 전망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주소를 들어가 보니까 네. 지금 그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네, 여기를 좀 보고 싶은데 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는지 이 길이 끊어져서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바로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골목이에요. 예, 골목에다가 좀 굉장히 위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계단도 있고요. 예, 계단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뉴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박 시장님 들어오면서 여기를 다시 이제 도심 재생 지역으로 풀었잖아요. 1호 지역이죠, 여기가. 네네. 근데 사실은 도심 재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주거의 어떤 변화는 별로 없어 보이는 지역이다. 네. 그래서 살고 계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불만이 좀 많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자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또 계단도 있고 옛날에 형성된 동네다 보니까 또 골목들도 조금 좁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다시 뭐 뉴타운이 되었던 재개발이 되었던 이쪽으로 가려면은 시간이 앞으로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이제 뭐 이거를 다시 내놓으셔도 상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게 뭐 직장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네. 여기를 그냥 가져가셔도 좋은데 제가 이제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맞는 가격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를 임대를 놓으시고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그다음에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그게 좀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 편의적으로 조금 불편하시죠? 아, 너무 불편해요. 도로도 좁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쪽에서는 이런 걸 정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옛날 풍경을 유지하길 원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사실 좀 다른 문제인데, 그죠? 네. 예. 그 부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여기를 재정비할 계획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계획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아, 제가 그래서 상계 5구역에 조합원 자격을 하나 샀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전망이 어떨지 좀. 상계 5구역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쪽은 그 창동과도 연결되어 있고 중랑구 지역 중에서도 노원구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위치가 좋고 그쪽은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다 재개발이 되거든요.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걸 팔지 마시고 예.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를 임대를 놓으시든지 아니면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하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셔라. 만약에 그 조합원이 있으시면 그 조합원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걸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중간에 파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뭐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계 5구역이 관리 처분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사업 시행인가가 내년쯤에 나나 봐요. 시행인가 떨어지면 4년 안에는 아마 입주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2024년쯤. 네네. 그 정도니까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그거를 파시면 지금 현재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등기까지는 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매를 하더라고요. 매매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서 이제 관리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가져가셨다가 입주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계 5구역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들어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세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 친정집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요. 네, 대자동이고요. 정확한 주소 어떻게 되나요? 355에 14번이죠. 대자동 355-14번지고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저희 동네에 네. 저희 친정엄마 살고 계시는데 다세대 주택이 지금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을 같이 팔고 옮기는 게 난지 그냥 갖고 있어도 네. 전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좀 오래된 부동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게 70 몇 년도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좀 오래된 부동산이긴 한데 주변에 좀 다세대 주택이나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하세요. 네,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그 시청자님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그 친정 부모님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엄마가 계세요. 그 어머님, 시청자님 어머님은 어떻게 여기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데로 이사를 가셔도 상관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나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은 없으세요? 네네. 예, 지금 위치를 보시면 잘 네. 아시겠지만 이 밑으로 이제 삼성 지구가 있죠. 네네. 삼성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또 원흥 지구가 있고 네네. 또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3기 신도시 발표가 난 창릉이 또 이 밑으로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을 때 현재 가지고 네. 있는 이 구옥들의 경우에 네. 가격 자체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인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지방도로하고 국도인가요, 이게? 지방도로 네.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39번을 타고 이제 주로 움직이게 될 텐데, 네. 이쪽으로 움직이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아마 이제 아파트들이 다 거의 다 삼성하고 원흥은 거의 다 들어섰으니까, 네.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힐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거기다 벽제가 또 근처에 있잖아요. 네, 바로 뒤에. 옆에. 예. 그런 건너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여기를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 현재 지금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그 얘기는 여기를 다세대를 지으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을 좀 보시고 네. 적당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 한번 네. 정리를 하셔라. 오늘 다 정리를 하시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그냥 뭐 공기 좋고 뭐 지내기에는 너무 좋으시겠지만 어머니께서 네. 여기를 오래 가져간다고 해서 여기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오히려 여기를 지금 그런 다세대 주택이 들어올 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조금 교통도 편리하고 전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움직이시는 게 네. 좋아 보입니다. 갖고 있어도 그닥 금액적으로 메리트는 없는 거죠. 예, 뭐 장기 보유해도. 장기 보유를 하셔도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네. 위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화장터도 있거든요. 이거. 네네. 그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가치 상승 여력은 조금 약하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참고하셔서 좀 투자하시는데 앞으로 거래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계속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신중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저기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대상 네, 그 32평형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마곡지구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네. 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그 제가 이번에 그거를 좀 처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처분을 해가지고 저 청구역이 있는데 그 신당 삼성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럼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아파트 맞나요? 예, 예.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죠?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화곡동에 위치한 예, 거 예. 워낙 말씀하시는 것 그 같고. 세대수가 커서 여기는 예, 예. 뭐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하면 다 나오니까. 네네. 예, 예, 예. 바로 상담 우장산 도와드릴게요. 역 옆에 있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워낙 지금 대규모로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쪽 강서구 지역에서도 거의 대표할 만큼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뭐 뒤에 산이 있고 바로 앞에 또 지하철이 있고 해서 여기는 뭐 소유하셔도 절대 가격이 떨어지는 위치가 아니고요. 이제 그 마곡지구가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여기도 같이 상승이 되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데 지금 사실은 마곡지구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예. 방화동 재개발도 남아있고 마곡 나루역 주변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가 완전히 들어서고 한 2021년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아파트가 생긴 지가.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한 2, 3년 뒤가 더 좋아지는 그런 위치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급하게 파실 필요는 현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금 전에 이사 가시고 싶어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청구역이 5호선, 9호선이 지나가는 예, 청구역 쪽으로. 옆에 신당 삼성 아파트라고 거기를 한번 봤어요. 예, 그쪽으로 좀 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 딸의 직장이 거기 저기 역사 문화 거기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좀 같이 그러면 온단다. 따님분하고 같이 이제 사시는 거네요? 아니 제가 거기서 저 전세금을 좀 받아가지고 예. 얘가 성수동에 있는데 성수동은 너무 많이 올라서 하하하, 그렇죠. 그쪽으로 좀 살짝 좀 그쪽으로 빗지어서 한번 가볼까 해서. 그러시구나. 지금 여기 산당 아파트, 신당 삼성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여기를 그러면 그 우장산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고 이쪽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팔지 않아도 예. 전세금만 가지고 얘가 들어가 있는 전세금 합해서 그러시다면 직주 거리가 좋은 이 신당 삼성 아파트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팔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우장산을 팔고 신당 삼성으로 가시는 건 좀 말리고 싶으나 네네. 지금 여기 우장산을 전세 주고 이 신당으로 가신다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우장산 아파트 가격이 좀 덜 올랐다고 해서 팔려고 하지 마시라. 거기는 네네. 갖고 가실수록 더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따님 직장 문제 때문이라면 우장산을 임대를 놓으시고 이쪽 신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당 쪽에 그쪽에도 그 구역상으로도 괜찮은 구역이로군요. 지하철이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 네네. 우장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뭐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 네. 됐습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내가 대구 대구요. 달서구 달구벌 배로 네. 995번지에 청소 우방 유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요걸 팔고 우리 고향인 아버지 군대 쪽으로 한 1km 달성군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달산 쪽으로. 이거를 팔고 지금 이동을 하시려고요? 예, 파는 네. 건 좋으냐 아니면 놔두고 가느냐 그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이 우방 유세를 팔고
네, 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산업. 아, 다산읍. 달성군 네. 다사. 네네네네. 예, 다사 여기 있는데 아, 글로 가려 그래요. 어떻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위치적으로 보면 교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살고 예.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여기에 지금 지하철역에서도 뭐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옆으로 가면 그 계명대학교죠. 예. 예.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뭐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이 계명대학교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우방유셀 사이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지만 뭐 예. 여기는 이제 주로 학생들 원룸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 뒤편에 이제 산이 있고 또 앞에는 그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 전형적으로 이제 임산 배수인데 단지 이제 여기가 그 젊은 사람들 그죠? 예. 뭐 초등학교, 예, 예. 중학교에 다녀야 되는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오히려 맞습니다. 조금 나이가 드셔서 산책하고 또 이렇게 다닐 수, 공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집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예. 또 주변에 이제 성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주변에 대규모 단지들이 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선생님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방유셀 같은 경우에는 34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예, 맞습니다. 예. 여기가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미리 하셨지만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예. 이 다사 지역으로 예. 예. 움직이시는 게 향후 계획으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 위쪽으로 또 5차 또 그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기 우방유세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사 지역으로 한번 움직이셔라. 다사 지역 중에서 이 2호선 라인 있잖아요. 예. 네, 이쪽 대구 이 2호선 라인 쪽으로 한번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네네. 그럼 이걸 정리 안 하고 나가고 글로 갈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 지금 요 이제 아파트를 아, 예, 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두고 네. 정리 안 하고 뭐 전세 놓고 글로 옮기려고 그런 마음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뭐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임대 수요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길 건너편에 지금 뭐 사실은 우방유셀보다는 좀 덜하지만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예.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다사업 쪽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금호강 하나 건너면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도시처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대적으로 우방유셀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거지로서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사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시청자님 방향성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매도를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될 텐데요. 전문가님께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세미나 소식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성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십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지역입니다.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힘든 부분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실수하지 않고 어떤 그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미나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시고 또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